자루에서 성충이 되어 나온 배노랑 금전벌들이 지파리 번식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랩터라는 그런 저희 천적인데 걔네들이 이제 농가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나와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나와서 주변에 있는 그 파리 번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번데기에 간 것들이 다시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번데기 안에 있는 물질을 먹고 자라면서 파리는 죽고 대신 기생벌들이 다시 나와주는 그런 기생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천적들을 이용해서 파리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배노랑 금전벌들이 파리 번데기 위에서 알 낳을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배노랑 금전벌 한 마리당 파리 번데기 150개의 알을 낳는다. 즉, 파리 번데기 150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천적곤충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담배장님 노린재다. 온실 가루이를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곤충으로 먹성이 좋아 방제 효과가 뛰어나다. 곤충 시장의 규모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2015년이면 3천억 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외래종이다. 외래종의 수입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입된 종들은 분명히 많은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제 검증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런 천적들이 향후 어떤 우리 환경 내에서 문제점을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어떤 외래종에 의한 그 교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외래종을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국내 자생종으로서 천적이 가능한 종을 발굴하고 이걸 활용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내 고유종 개발에도 애를 쓰고 있다. 친환경 농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곤충 중 하나가 화분 매개곤충인 서양뒤엉벌이다. 서양뒤엉벌을 대체할 국내 고유종으로 호박벌 증식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몸에 줄무늬가 나 있는 서양뒤엉벌과는 달리 몸 전체가 검고 꼬리 부분에 주황색을 띠고 있다. 모양은 다르지만 크기는 차이가 없다. 화분 매개 능력 역시 서양뒤엉벌과 호박벌 모두 뛰어나다. 그런데도 호박벌이 서양뒤엉벌에 비해 화분 매개 곤충으로 잘 쓰이지 않는 건 번식률이 낮기 때문이다. 여왕벌은 매일 10여 개씩 알을 낳는데 서양뒤엉벌이 호박벌보다 더 오랫동안 알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교미율도 호박벌이 떨어진다. 서양뒤엉벌은 저희들이 조건을 맞춰줘서 교미할 조건을 해주면 1시간일에 당일에 보통 한 90% 이상의 교미율이 나와지는데 호박벌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인 표현은 아닌데 약간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최적의 조건을 맞춰줘도 교미율이 한 35%에서 한 40%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미율이 떨어지면 차세대에 일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매개를 쓸 수가 일단 없거든요. 호박벌 대량 증식을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외래종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머지않아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자원을 거의 한 10만 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한 3만 종 여종이 발굴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7만 종 정도가 상당히 아직까지 발굴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발굴이 되어야 되는 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천적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그 벌 중에서 기생성 벌류라든지 아니면 육식성 무척추 동물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좋은 그 어떤 환경 친화적인 천적 자원 개발과 함께 우리 농업에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곤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보다 친환경적인 삶의 방법을 모색하던 사람들은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우리 곁의 숱한 생명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나갈 때 사람도 자연도 풍요로워진다. 농약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었던 생명들이 하나둘 되돌아오고 있고, 곤충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무농약의 실한 열매는 농부의 얼굴에 웃음꽃을 선사한다. 우리의 해맑은 아이들에게도 풍요롭고 복된 자연을 물려주는 이 일, 우리가 환경지킴이 곤충에 주목하는 이유다.